안녕하세요, 중고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가족 보험 리모델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아내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아내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한번 남편, 그 다음에 두 자녀까지 4인 가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이제 아내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37살의 여성분이신데 현재 보험을 6개를 갖고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보험료가 52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덩치가 좀 큰 보험료를 보게 되면 20만 원짜리 하나와 그다음에 15만 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5만 원짜리를 보게 되면은 63회를 납입하신 드림 재테크 저축이라고 써 있는 이 보험은 저축 보험인데 내용을 여쭤보니까 요거는 저축성으로서 이제 요때 2014년도에 가입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10년 납으로 120회 납이니까 10년 납이죠. 10년 납이니까 요거는 잘 가져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근데 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요 녀석이었죠. 20만 원이라고 써 있는 11회 납입을 하신 하나생명 생활비 받는 스마트 변액 통합 종신이라는 보험입니다. 2018년 9월에 가입을 하셨고요. 자, 이게 어떠한 문제점을 조금 갖고 있게 되냐면 이분이 이거를 가입하셨을 당시에 나는 저 흥국생명처럼 저축 형태로서 저축보험을 가입하고 싶었다. 근데 나에게 이 하나생명에서 요 보험이 제일 괜찮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계사 분들 중에서 뭐 온라인 영업이든 오프라인 영업이든 요걸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아, 고객님, 이 보험은 종신보험으로서 보장보험입니다라는 말을 맨 처음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님,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저축 형태로서 가져가려면 장기간의 납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유지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 흥국생명처럼 저축보험의 형태로서 가입하신 것은 10년 뒤에 내가 이 자금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떠한 이제 납입을 종료시키고 이제 찾는 그 형태로 아시겠지만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10년 납입을 하시고 거치를 일정 기간 이상 20년이든 15년이든 그 이상을 더 하셔야지만 효용 가치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또 해드리고 자,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종신보험은 보장보험인데 이 보장보험을 저축 형태로서 납입기간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제 노후 자산의 형태로서도 좀 가져가시려면 추가 납입이라는 것을 꼭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보장보험이라는 것에서는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가납입이라고 하는 것인데 추가납입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모두 적립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당연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설명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들으셨죠. 종신보험이라는 것,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가지고 생활비 받는이라는 이것, 생활비 받는이라는 내용을 보고 나서 이게 어떠한 저축보험의 형태로서 저축을 하는 그러한 걸로서 가입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이제 품질 보증 해지를 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있지는 않았지만 이 분이 원하시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당연히 알았죠. 그러면은 이 분에게 제가 그거를 여쭤봤죠. 이 보험을 단순하게 해지를 하게 되면은 고객님이 고스란히 해지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근데 이것을 가입을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 정확히 말씀을 그 이제 설계사에게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측에도 정확히 이야기를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조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론적인 조율은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다툼이 있죠. 언제나 설계사분들이 해당 보험에 대해서 해지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옳게 가입을 했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본인이 더 나은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변액 통합 종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액에 들어가게 되니까는 펀드 운용 상품일 것이고 그리고 펀드 운용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 변경을 잘 이행을 시켜줄 수 있는 설계사분이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추가 납입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안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보험을 저축보험으로서 판매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이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액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부분을 돌려받고 이 보험은 해지를 하게 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품질 보증 그 민원건으로서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사분들도 그거를 조장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신규 계약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정확한 본인의 그게 모럴 해저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이 진짜 잘못 가입되었다. 이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 가이드까지만 해드리는 것이지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이기 때문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이에요. 품질 보증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다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규 계약건을 또 따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되 옳은 것들도 있는데 옳은 것들도 마치 아닌 것처럼 조장을 해서 민원을 조장해서 해지를 하게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가입자, 계약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계약자분들도 정확한 설명을 인지를 하고 검색을 해보시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소비자분들 많이 이제 좀 스마트해진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스마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영어를 또 같이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뭐 재수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똑똑해지신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잘 알아보시고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직접 이 가치관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 하나생명에 들어가 있는 이 20만 원짜리를 이제 그렇게 없어지게 되는 방향으로 잡았고 나머지 보험은요. 이 삼성화재에 가입하신 이 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7만 1,540원이라고 하는 이 보험에 대해서는 2005년에 가입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납입 완료가 2025년에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6년을 더 납입하면 납입이 완료가 되는데 이 삼성화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갱신형 특약들과 갱신형인 실손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설계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5년도는 이 표준약관 이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3천에 10을 갖고 있었어요. 자, 3천에 10에다가 자기부담금이 5천 원만 발생하는 그때 당시의 이 실손. 나이가 아직 37세이신 분인데 이 분의 이 실손을 지금 당장 건드려서 현재의 착한 실손 5천에 25대 5, 30인 걸로 비급여 3종, 도수치료 MRI, 그다음에 주사료 요걸로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축 다운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자, 이것에 대한 것은 답을 이제 설계사가 딱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죠. 자, 지금 고객님이 갖고 계신 실손은 표준약관 이전의 실손이고 현재의 실손은 이런 실손입니다. 두 개의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라는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갱신 인상돼서 이분이 이 보험을 충당을 못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이 보험을 유지를 해 가다가 나중에 계약 전환, 삼성 화재의 계약 전환용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무심 사건으로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무심 사건으로 착한 실손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라는 이해를 하시고 당장은 이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신 거죠. 심지어 이 안에 자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면 삼성화재에 들어있는 이 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도 5천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일반상의 후유장애가 3%인 게 150, 그다음에 뭐 이제 100%인 게 한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질병 후유장애는 일반 이 질병 후유장애가 지금 현재 없으신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암 진단은 2천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뇌졸중 2천, 심근경색 2천, 뇌출혈과 뭐 고해감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암과 뇌졸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시상 2천으로 뇌출혈도 2천, 고해감도 2천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 일당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 3대 질병에 포함되는 이것들이 다 지금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것들을 당장에서는 보험료 증가가 거대하게 나타나지 않으니 이것을 당장에서는 좀 유지를 해 나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특약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삼성화재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요. 저축보험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흥국화재 착한 가격 건강이라고 하게 되는 이 5만 원짜리는 뭐냐면 안보험이에요. 비갱신형 안보험인데 3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신 이 보험이에요. 지금 2017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인데 유사암 진단비가 6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죠. 지금처럼 막 일반암 대비 유사암을 뭐 1대1로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암 3천에 유사암 2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구성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구성을 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요. 하나생명의 종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셨고 현대해상에 있는 이 3만 원짜리는 뭐냐면 이분이 커피숍을 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 화재 보험으로서 진코체는 인보험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 3만 원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게끔 안내를 해드렸고 운전자 상해 같은 경우에서는 2만 원으로 상해 관련 담보를 싹 다 준비를 하셨어요. 운전을 하시진 않는데 자전거를 타시면서 비운전자용으로 준비를 하셨고 뭐 비운전자용 자부치라든지 그다음에 상해 관련 모든 담보라든지 이런 내용 사항들을 잘 준비를 하셨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현재 지금 구성되고 있는 내용 사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여기 설계 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 설계 전을 요걸 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보험료 합계 내용 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분은 52만 2천 원을 내면서 사망보험금이 일반 사망 같은 경우에서는 1억을 갖고 계시고 재해 사망은 2억이에요. 대략으로 이제 조금 후려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상해 후유장애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있지만 얘도 좀 부족하고 질병 후유장애는 없는 상황인 거죠. 일반 질병 후유장애.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가족용 있으신 분이 아닌데 조금 높게 들어가 있지만 당장에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갱신형 2천만 원 정도는 여기 삼성화재에 2천만 원 갱신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천으로 보이는 거지만 나중에 이게 없어질 거고 5천만 원 요거만 딱 유지가 되는 상황이셨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경우 3천이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주요한 거는 혈관 질환이라든지 2대 혈관,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가 지금 좀 부족한 내용 사항이지 않겠는가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딱 있는데 뇌가 있고 심장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통상적으로 뇌출혈,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혹은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CI 진단이라고 하죠. CI 진단비. 그래서 CI 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뇌출혈은 I60 코드부터 I62 코드만 해당이 되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I21 코드부터 I23 코드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대두되는 것은 뭐예요?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죠. 뭐가 포함되냐면 I67부터 67까지 더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얘도 포함을 하면서 당연히 얘도 포함하면서 얘까지 다 포함한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뇌동맥류를 포함을 하게 되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요? 협심증을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예를 들게 되면 갖고 있는 사람이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서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으면은 받게 되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으시면은 받게 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없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없으시다면 어떠한 돈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급성 심경색 진단비만 갖고 있다면. 자 그러면은 합리적인 보험료로서 이 두 가지 혈관 질환 진단비를 마련을 할 수가 있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은 37살에 52만 원을 내고 있지만서도 저 두 가지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2대 혈관 질환 진단비로서만 딱 마련을 하는데 얼마가 되냐면 36,000원. 36,000원이면 저 2대 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옆에 있는 하나생명 이 종신을 없어지니까 보험료가 얼마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총 이분에게 다운되는 보험료는 16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한번 보시면 요 메리츠 화재 30년 납 90세 만기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왜? 월납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진코치는 조금 더 가치관을 높게 두니까 이분한테도 설명드렸죠. 월납보험료를 낮추는 방향 긍정으로서 받아들여 주셔서 36,000원에다가 어떻게 구성을 해드렸냐면 일반상의 후유장에 5천을 더 넣어드린 거예요. 일반상의 후유장에 5천을 넣어드리니까 3%일 때는 150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5천만 원 100%일 때 받게 되시는 것이고 질병 후유장에 이분이
3천만 원까지가 최고 한도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0년 납입에 80세 만기로서 가장 가성비 높게 설정을 해드리니 이렇게 3%일 때는 90만 원, 그 다음에 100%일 때는 3천만 원 밖에 구성을 해드렸고,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흥국화재의 5천만 원 이 비갱신으로 갖고 계시고 삼성화재의 2천만 원 갱신용으로 갖고 계시니까 이분은 충분하게 갖고 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암진단비를 더 넣어드리지 않았고 최소 금액으로서만 100만 원만 책정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2대 질병으로서 2대 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씩 넣어드리니 모두 마련되는 거예요. 뇌졸중도 마련되고 뇌출혈도 마련되고 심근경색도 마련이 더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을 준비를 하게 되면 뇌졸중도 1,000만 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뇌출혈도 1,000만 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하게 심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을 준비를 하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도 1,000만 원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 분이 요렇게 수술비까지 마련을 하게 됐어요. 단순하게 진단비만 마련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수술비로서 뇌혈관 질환, 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현재 전혀 없으신 상황이었는데 1,000만 원 마련을 해드렸고 암 수술비도 500만 원 가성비 좋게 마련을 해드렸다. 자 그렇게 했을 때 36,000원이라는 보험료가 비싸냐? 저는 그렇게 비싼 마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2대 혈관 질환 진단비를 이렇게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보험료가 들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40대이신 분들도 있지만 3, 40대가 이제 뭐 2, 3, 40대 보험 영상 보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30대가 많이 보시는데 뭐 40대, 5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혈관 질환 진단비를 마련을 할 수가 있으면은 혈관 질환 진단비 마련을 하시고 혈관 질환 진단비가 만약에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은 혈관 질환 수술비 요즘에 수술비 플랜 아주 잘 나와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혈관 질환 진단비가 비싸니 혈관 질환 수술비로서 마련을 해서 3, 4만 원대 아니면은 뭐 5만 원대든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적정한 보험료로서 꼭 준비를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15만 원이라고 하게 되는 저축형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는 3만 원을 제외를 하게 되면 좀 적정한 보험료로서 마련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이제 뭐 모든 보험금 청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험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관리를 이제 진코치가 해드리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요분 4인 가족인데요. 아내에 대한 것만 이렇게 됐지 나머지 3인도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재차 촬영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있죠. 진코치는 전화는 조금 어려우니까 항상 카톡이나 문자 남겨주시고 유튜브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몇 살에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좀 진단 가능합니까? 라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